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넬슨이나 처칠 등에 비하여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찰스 조지 고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20세기 대영 제국 쇠락의 출발점이 된 보어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조지 고든은 1833년 스코틀랜드의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21세 크림 전쟁에 출전하여 공을 세우고 주목받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이후 고든은 주로 비유럽 지역에 파견되어 외국 정부와의 협력 사업에 종사하며 영국에 봉사하는 특별한 경력을 쌓게 되죠. 크림 전쟁의 전후 처리를 끝난 후에 그는 에로오 사건의 발생으로 1856년 중국에 파견되었고, 얼마 후에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중국 남부를 지배하고 있던 사실상의 국가 태평천국을 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1864년 남경을 함락하여 홍수전의 지도부를 전멸시킨 명성으로 전 세계에 차이니스 고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기 위하여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집트를 빼앗은 영국은 2년 뒤 고든을 통하여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죠. 1880년대 영국이 당면한 문제가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아일랜드의 자치를 둘러싼 논쟁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수에즈 운하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하여 뚜렷한 정당성 없이 점령한 이집트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마침 소영국주의를 주장하던 자유당의 글래드스턴 내각이 정권을 획득하여 아일랜드 자치법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인도, 이집트, 몰타, 지브롤터 등 타 점령지의 자치운동으로도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 때마침 이집트의 보호령이었던 수단에서 반란이 발생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파견된 고든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대영 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영국이 수단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정당한 근거 없이 점령한 이집트에서의 철수 또한 피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은 수에즈 운하의 통제를 어렵게 하여 결국은 인도와 대영 제국의 붕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원래 글래드스턴 내각은 철수 준비를 위하여 고든을 수단에 파견한 것이었지만, 이런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고든은 하르툼에 도착한 후 반란군의 포위 속에 자신을 던져 넣었고, 이는 점차 영국의 언론을 흥분시키며 이집트와 아일랜드를 사수하라는 여론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든의 예상대로 고든 구출 대작전이 실행되었죠. 이것은 국외적으로는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영국 정부를 이끌었고, 국내적으로는 아일랜드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수상 글래드스턴의 최후 망설임 때문에 파견 결정이 늦어지며 울즐리가 지휘하는 구출군이 하르툼에 도착했을 때는 고든이 이미 죽은 후였죠. 고든의 죽음이 전해졌을 때 영국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이제 이집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비록 고든이 애국심이 출중하고 대영 제국의 연명에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이 반드시 옳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애국심이 이미 쇠퇴를 시작한 영국에게 그 쇠퇴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미 점령지에서 통치력을 상실하고 있던 영국에게 전선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대영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을 치르며 수백 년간 네덜란드의 영토였던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식민지를 병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토착화되어 있던 네덜란드의 자손들, 즉 보어인들은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며 북쪽으로 이주하여 남아프리카 내륙에 새로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을 건설하였지요. 그런데 이 지역에 거대한 금 광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85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며 소란이 발생할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국내외적으로 제국이 쇠퇴하는 와중에도
영국 제국주의가 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1895년 트란스발 침공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점이었는데요. 트란스발 침공 사건은 영국인들 중에서도 소위 아프리카 낭인들이라 불리던 범법 집단을 군사적으로 조직하여 트란스발 공화국에 침공시킴으로써 해당 정부를 정복하고 영국에 의한 금광 지배를 꾀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배후에는 제국주의자 세실 로즈 일파가 관계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시도는 거꾸로 3일 만에 보어 정부에 의하여 진압됨으로써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영국 제국주의라는 오명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으며, 이것이 이후 일어나는 보어 전쟁의 성격을 결정짓는 사건이 됩니다. 즉, 보어 전쟁은 실패한 제임슨 본기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약간의 정당성으로 치장한 후 대규모로 확대시킨 전쟁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모닝포스트의 특파원 윈스턴 처칠은 이 전쟁에 종군하여 보어인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때의 탈출에 관한 모험 이야기가 스릴과 서스펜스로 본국에 전해지면서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899년 10월 개전과 함께 영국은 블러대장의 지휘 아래 3개 사단 8만의 병력을 파견하였는데, 이 병력은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할 때 웰링턴이 지휘했던 영국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19세기 영국이 싸워왔던 워털루 전투나 크림 전쟁과는 다른 양상의 전투였죠. 보어 전쟁은 20세기 들어 본격 도입되는 게릴라전이 출현한 전쟁이기 때문인데요. 보어인들의 매복과 반격이 계속되며 예상치 못한 패배가 거듭되자 영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영국 육군 최고의 맹장 블러대장은 경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영국은 해외 식민지를 포기할 수 있는 국내 상황이 아니었죠. 따라서 40년 전 세포위의 반란을 필두로 수십 년간 변경의 전쟁을 이끌었던 70세의 노장 로버츠 원수가 증강된 영국군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버츠 원수 아래 실제 지휘는 49세의 참모장 키치너가 맡게 되었는데요. 키치너는 찰스 조지 고든의 원수를 갚으며 영국인들을 열광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키치너는 훗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전통을 깨고 징병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거대 육군을 창설하고 전쟁의 선두에 서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은 보셨을 요런 포스터들은 모두 키치너 모병 포스터를 차용한 것으로 키치너의 포스터가 원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치너의 등장은 웰링턴이나 로버츠, 고든과 같은 19세기의 영웅적이고 고전적이며 저돌적인 전투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게릴라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을 재빠르게 습격하는 특수부대, 즉 코만도라는 20세기적 전술의 등장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특히 키치너와 그의 부장 해밀턴은 게릴라들에게 꼭 필요한 민간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농촌 주민들을 일정 공간에 수용하는 콘센트레이션 캠프를 만들었는데, 캠프 내에서의 잔혹한 일상이 알려지면서 영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환멸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대영 제국의 이상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역사학자 골드윈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전쟁은 체인벌린과 세실 로즈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불필요한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영국은 전 세계로부터 증오를 사고 있다. 나는 영국이 잔다르크를 태워 죽인 이래 이만큼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든 싫든 영국은 우리의 조국이라는 민족적 애국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이 양자 간의 격렬한 대립은 당연히 대영제국을 분열시키며 전쟁에 승리하고도 영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분열된 영국인들의 양심적 동요를 냉철하게 관찰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로이드 조지였습니다. 그는 친보어의 입장을 대담하게 드러내었고, 처칠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여론을 이끌며 그에 맞섰습니다. 보어 전쟁은 영국의 20세기 전반을 이끌 이 두 인물을 정치의 전면으로 밀어넣었다는 점에서도 20세기의 입구가 된 전쟁인 셈이었죠. 위대한 국가를 멸망시키는 출발점은 결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사회 풍조이다. 이 말은 강성했던 베네치아가 쇠퇴할 당시의 역사가 조반니 보텔로의 말입니다. 대영 제국은 그 긴 역사 속에서 나폴레옹 전쟁이나 제1, 2차 세계대전 등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했었습니다. 그 승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과 언론의 지지를 등에업은 결과로 이룩한 승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제국이 나아가야 할 진로에 그 어떤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소규모로 펼쳐진 변경의 전쟁들이 영국을 국제적인 고립에 빠지게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보어전쟁을 통하여 영국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영국인들에게 제국의 이상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야말로 대영 제국의 쇠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